이 살로몬 모자 1년도 훨씬 전에 사고서는 한 번도 안 쓴. 보통 런닝할 때 혹은 등산할 때 쓰시잖아요. 런닝과 등산을 안 하는 안 해가지고 쟁여두고 있다가 오늘 팟캐스트 하니까 모자 써봤습니다. 제가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언젠가부터 아침형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한 9시쯤에 잠에 들어서 한 4, 5시쯤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팟캐스트 하나 만들고 다시 한잠 자고. 근데 오늘은 제가 저녁 늦게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전이랑 오후에 좀 일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마이크를 켠 이유는 오늘 정신건강의학과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닌 지는 그래도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정신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한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다니는 편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맞는 데 가야 돼요. 약간 되게 권위적이고 그런 데 가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바꾸시더라도 좋은 의사 선생님, 본인이랑 맞는 선생님을 꼭 만나서 약만 처방해주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환자로만 보는 의사 선생님보다는 본인의 기록을 잘 알고 기억해주고 진짜 신경을 써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정말 좋은 거죠. 아침 오전에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선생님한테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사람이든 뭐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그런 거에 좀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불안함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적이 한 번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면 장소든 뭐 사람이든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답답하다. 나도 한 곳에 오래 있고 싶고 예기치 못한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도 좀 감내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행동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내가 괜찮아지면 그때서야 이제 나의 행동을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조금 견딜 수 없을 만큼 짜증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자신과 내 몸뿐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의 일상에 집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싫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일을 겪었고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의학과든 뭐 테라피스트든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여기서 자꾸 소리가 나네요. 들리시나요? 살짝 거슬려. 아무튼 테라피라는 그 개념 자체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난히 좀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정신건강을 위해서 내 속마음을 모두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거는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렇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나를 위해 그런 투자를 한다? 시간이며 돈이며 투자를 한다? 저는 그거 되게 건강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저는 오늘 선생님이 그랬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하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운동이건 자기 개발이건 내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쓰고 집중을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만나서 속 얘기를 다 했는데 참 가는 길은 참 싫은데 가는 길부터 창피해요.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막 들고 이거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나 또 그랬냐고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가기가 좀 항상 망설여지는데 내 얘기를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 선생님이 혼을 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조언을 해주시고 디렉션을 주시지 뭔가 혼을 내시는 분이 한 번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하나 봐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하나 봐요. 혼내는 거 대신 방향성을 알려주고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 얘기해주고 좋은 길을 제안해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셨겠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바풀이가 귀에 좀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거 치료해주러 병원에 갔다가 다른 건강검진도 살짝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실 정신건강의학과를 되게 여러 번 바꿨었어요. 이 선생님 전에도 제가 오래 보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2분 제가 믿고 의지했던 분은 그렇게 2분 있었는데
계셨는데 그 중간중간에 두세 분 정도가 계셨는데 한 분은 진짜 영혼 없이 약만 처방해 주시는 분이었고 근데 그분도 이해가 가는 게 다른 사람들의 바닥을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분은 그냥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만 보시고 얘기하시고 약 처방해 주시고 딱 그 정도여가지고 뭔가 심리적으로 의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진료를 봐주니까 약이 좀 더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은 이제 그만 봐야겠다. 한두 번 보고서는 아니다 싶어서 또 다른 선생님을 찾아 나섰는데 그 선생님은 눈은 저를 향해 있지만 마음이 저를 향해 있지 않는다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냥 눈빛이 공허했어요. 근데 그게 참 느껴지는 게 신기해요. 말은 위로의 말을 하고 말은 공감의 말은 해주는데 전혀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 또 그런 경험을 또 처음 해보네. 내가 이 돈을 내고 저 공허한 눈빛과 저 공허한 말투를 들어야 해? 거기는 그래서 이제 안 했고. 테라피라는 게 한국에 많이 없잖아요. 분위기 있고 고요하고 평안한 공간에 앉아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왜 정신적인 거를 모두 다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사람이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실질적인 공간? 현실적인 공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 세상에서 막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걸로 푸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갑자기 하게 되고요. 제가 그 이메일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저희 팟캐스트 이메일을 하나 개설을 했는데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말미에 항상 이제 놓을 예정이에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완전 언프로페셔널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메일을 개설했으니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저는 그걸 통해서 팟캐스트를 만들어 나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그 테라피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테라피 하는 데가 많은데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비싸지만 제가 경험했던 테라피는 뭐 제일 싼 게 시간당 16만 원. 아니면 시간당 뭐 32만 원 막 이랬던 곳이었어가지고 그런 데는 진짜 급할 때는 갈 수 있어도 그렇지 못할 때는 좀 일반 병원 수준의 테라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맥락으로 제가 두 가지 책을 추천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Running on Empty라는 책이고요. 한국어 제목은 정서적 방치와 공허감의 치유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제가 그 very expensive한 테라피를 받을 때 추천받았던 책이었어요. 영어로 된 책이었었는데 한국어로도 읽고 싶어서 제가 한국어로도 샀었는데 이거 한번 뭔지 모르겠지만 병원은 가기 싫고 알고는 싶은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약간 그런 분이시라면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정서적 방치와 공허감의 치유. 조금 영어 제목은 Running on Empty 그러니까 번역해보자면 빈수레로 달리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거창하게 제목이 지어지긴 했는데 좀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이거는 나이대 상관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어릴 때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건강할 것 같고 부모님 세대가 읽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은 The Body Keeps the Score 이라는 심리학의 약간 근본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거는 트라우마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읽었는데 한국어로도 있어요. 한국어로 있는데 저는 한국어가 좀 더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영어로 읽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그 예시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치유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담은 책이에요. 좀 두껍죠, 책이. 이게 뭐 한 400페이지 남짓 되는데 약간 바이블 같은 책이기 때문에 좀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개. 몸은 기억한다입니다. 저자는 베셀 반 데어 콜크이며 트라우마가 뇌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 신체 감각 기반 치료, 요가, EMDR 등을 다루는 책입니다. 네, 한국어판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재판되어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똑똑한 책이에요. 만약에 시간이 좀 되시면 근방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셔서 약 처방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사 선생님을 한번 찾아 나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내적인 건강을 챙기겠다는데 그게 뭐 약간 그렇게 저는 좀 가볍고 건강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풀어줘야 합니다. 근육이 뭉치면 아프고 그 뭉친 근육은 그 아픔은 계속 저희를 신경 쓰게 할 거잖아요. 뭉쳐버린 우리들의 마음의 근육들도 이런 책이나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책들에 대해서 조금 깊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봐요. 한 3-40분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목표로 하고 저도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읽고 마킹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